안녕하세요, 덕장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감정가 70억 원대의 헬스장에 인장 왔습니다. 예상 임대료는 2천만 원 가량 나왔어요. 15억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한 투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헬스장에 인장을 왔습니다. 천은역이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이마트가 있는 건물이에요. 이 주변에서 이마트 하면 모르는 사람 없겠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넓은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형 마트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곳이긴 하죠. 이마트 옆에 붙어 있는 헬스장이 이번에 감정가 70억 원대에 나와서 궁금해서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리뉴얼 3월 오픈 이벤트라 그래서 1,500평 규모의 지금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플짐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나쁜 곳은 아니었습니다. 헬스장 치고는 이렇게 안에 사우나라든지 잘 되어 있고요. 기구들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헬스장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곳일까? 라고 해서 일단 와봤긴 했거든요. 제가 상담 받아볼 겸해서 지금 내려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내부도 쓱 둘러봤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여기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거를 과연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딱 대보고 있으면 뭐가 들어오겠다라는 이 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가 없어요. 지금 제가 그 기가 왜 안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실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1층 같은 경우에도 은행들이 잘 들어와 있지만은 근데 안에 내부에 보면은 상가들이 그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잘 되는 곳은 이 마트만 잘 되어 있는데, 이 마트랑 또 여기 헬스장이랑 뭔가 연결점이 있는 곳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단절되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제가 요거 상가를 봤을 때 입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왜 고민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정가 77억, 최저가 50억대인데 25억 이상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망설이는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싸면 된다 라고 하지만 싸도 안 되는 게 있다. 더 싸지지 않으면 부담스러운 게 있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쉽지 않다 이거는.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고 사무실로 고!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역삼동에 있는 지하 헬스장이었어요. 딱 보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는데? 배우 세대가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헬스장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선릉역, 그리고 한티역, 역삼역, 이 삼각편대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이마트가 있는 같은 건물에 헬스장이 부동산 공매로 나왔습니다. 보면 되게 좋죠.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고 지하,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둘러싸여 있는 지하,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다는 이마트에 있는 지하.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죠? 가격이죠. 일단 먼저 가격을 보러 갑니다. 자, 온비드에 보시니까 감정 가격이 73억 2,800만 원, 시작가는 87억 9,360만 원. 엄청 비싸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탁에서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온비드에 올려놓은 물건인데요, 압류를 통해서 나와서 강제로 매각하는 게 아닌 우리 자산 신탁에서 내가 이것을 매각하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온비드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온비드에서 이거를 매각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가격은 감정평가보다 약 120% 정도인 가격으로 높게 측정되어 있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경매의 매력 중에 하나는 가격이 유찰된다는 것,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매력이잖아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작가는 80억대이지만은 유찰됩니다. 얼마 유찰될까요? 입찰 정보 들어가 보시면요, 87억 9,300만 원짜리가 57억까지 유찰이 됩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도 위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지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많은 수요자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기 전에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하죠? 일단은 대략적으로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가는 거 다들 아시죠? 자, 온비드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있죠. 자, 지금 5개의 있는 호수가 나온 거예요. 5개의 있는 호수 중에 몇 평이 나왔냐 하니까 전유 공유 면적이 있는데요, 전유 면적이 1668이에요 1668. 전유 면적 일단 얘기해 볼게요. 1668. 전유 면적이 504평, 약 505평 됩니다. 해당 부동산 주의로 해서 지하가 과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평균적인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임장을 가는 거죠. 물론 저는 먼저 갔다 오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미 분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하 있네요.
월세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가 40평에 230만원. 자, 40평에 230만원 나누기 40평은 57,500원. 오, 많이 받네요. 또 지하가 어디냐? 지하 여기 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인데 35,000원. 5만원대랑 3만원대 많이 차이가 나죠, 상금보다. 그 다음에 여기 3만원. 여기도 지금 25,000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위치가 좋은 지하 같은 경우에는 뭐 4만원, 많게는 5만원까지도 받고요. 위치가 좀 떨어지는 곳은 25,000원 이런 식으로 시세가 딱 정해져 있다 이런 거 아니지만은 한 보니까 한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평수가 몇 평인가요? 505평. 저는 개인적으로 한 4만원은 받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괜찮아서 5만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가졌던 이유는 바로 넓은 평수라는 거죠. 조그마한 것을 많이 줬을 때에는 조금 더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큰 것을 한 임차인에 줬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단가 자체를 좀 낮춰줘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4만원을 생각했습니다. 4만원 곱하기 505 하면은 예상 임대료는 2천만원 가량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예상 임대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추정을 해서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 2억 5천에 3,200만 원이 적당하다. 임대료 하향 조절해서 2천만 원 정도가 하고 있지만 적정 임대료 수준은 2,9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와 제가 계산한 게 약간 비슷하죠. 왜냐? 조금 공격적으로 했다. 공격적으로 봤다 그럼 2,500. 그쵸? 근데 감정평가서는 진짜 공격적으로 받네요. 3,200.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받아도 2,500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2,500만원 받는다 그러면 12달 나누기 0.0 서울 지하니까 4.5% 하면은 66억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보증금. 보증금은 2,500이니까 5억은 받아야겠죠. 71억 6천만원. 와우, 71억 6천만 원이에요. 큽니다. 맞아요. 저한테도 커요. 그런데 최저 유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57억 7천만 원까지 내려와요. 15억 정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들이 말했던 그 금액에 따라간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10억도 20억도 30억도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부동산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동구미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 한다 하니까 다 좋게만 보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못하겠어 하는 부동산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찰이 더 내려가더라도 이 부동산을 도전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기 같은 경우에 지하 1층과 지하 2층이 있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부동산을 임대를 줄 때 혹시나 이 프랜차이즈 헬스장에 나갔을 때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문제점에 봉착을 했을 때에도 그 다음 플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하 1층과 지하 2층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하 1층과 2층은 함께 임대를 줘야 된다. 500평을 과연 500평을 쓸 수 있는 임차인이 누가 있을까요? 헬스장 말고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서 이 500평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임차인이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다음 플랜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동구미 여러분들, 입찰할 때 지금 임차인이 재계약하겠지, 이거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동구미 분들은 열심히 하실 분들이 알았죠? 저도 그래서 맨날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것 같이 지금 있는 임차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의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어떤 임차인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저는 지하 1층과 2층을 함께 줬을 때 500평 임차인 찾을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그때는 물음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임차인의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4,900만원, 임대료 1억 9천만원, 관리비 5,700만원, 총 2억 9,638만 699원, 약 3억 원의 돈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동구미 여러분들? 내가 지금 3억이 밀려있다는 거는 이 헬스장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헬스장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계약을 다시 할 수도 있죠. 난 지금 임대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차감하기 위해서 안 내고 있을 거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이런 상태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명히 이해강제금과 관리비는 누가 인수할 수 있다?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공고문에는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임차인의 임대료에 대해서 낙찰자 당신 인수해 라는 이러한 이상한 문구도 좀 들어가 있다. 첫 번째는 큰 평형을 내가 놓을 다음 임차인에 대한 플랜이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지금 임차인은 이미 이행강제금, 임대료,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근린상가입니다.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 30억이 넘어가면은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40억, 50억, 60억 가면은 잘 안 팔린다. 위에 상층부에 있는 것도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잘 안 팔린다. 그렇다면은 지하에 70억짜리 팔린다 안 팔린다? 잘 안 팔린다. 잘 안 팔리는 부동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임차인을 넣는다 하더라도 팔 자신 있냐 했을 때 팔 자신 없다. 왜냐? 이 정도의 가격을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로 넘어간다. 세 번째는 그겁니다. 나는 팔 자신이 없다. 이게 좀 강해요, 저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내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일 처음에 부동산을 내놓을 때에는 내가 생각하는 가격에 최고 가격을 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최저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팔 자신이 없다. 왜냐? 이 가격대를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지하를 투자하겠냐 했을 때 그때는 물음표가 든다는 거예요.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층 같은 경우에 잘 꾸며져 있는 MD 구성이 아닌 거죠. 지금 칸막이를 쓰고 계신 거잖아요, 다들 임차인 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프라자에 와서 소비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 딱 지하에 있는 마트의 장을 보고 집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하도 잘 나가고 1층도 잘 나가 2층도 잘 나가 했을 때에는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은행이 있긴 하지만은 정말 은행에 대해서 목적성 있는 사람들, 마트에 대해서 목적성 있는 사람들 와서 소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다른 상가들이 정말 활기차게 되어 있냐 했을 때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동산을 정말 저 큰 가격에 매각할 자신이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뭔지 알겠죠? 금액이 크다, 작다 이런 문제 아닙니다. 지하 1층과 2층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의 포인트, 그 다음에 임차인이 좋은 임차인이 들어있어 하면은 초보자분들은 제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세 번째로는 팔리는 부동산 해라. 안 팔리는 부동산을 하는 거 아니다. 자신 있는 부동산만 하더라도 내가 할 거는 너무 많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우리 동호 여러분들, 이제는 실패한 투자 하지 마십시오. 제 채널 족장TV를 보시고 누구나 더 성공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죠? 동구미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임대료 무조건 맞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임차인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다음 영상도 제가 더 돈 버는 영상,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 영상, 동구미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동구미 안녕.